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정석 정윤희입니다. 시사의 정석에서는 2019년 새해를 맞이해 군의 기관장들을 모시고 지난해 성과와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김재종 옥천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예. 또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뜻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황금돼지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 지난 한 해 참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와중에도 옥천에서는 정말 다양한 성과들을 좀 이뤄낸 것 같은데요. 예. 지난 한 해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해에는 민선 7기에 지방선거도 있었지만은 2018년도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열성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중앙정부나 충청북도에서 종합평가에서 38건의 최우수 내지는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괄목할 만한 사항 중에 하나가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서 최우수를 차지했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도 최우수를 차지해서 1억 원의 부상을 받았습니다. 또 지용제 축제에서도 충청북도에서 최우수 축제로 발돋움이 돼서 7천만 원의 상금을 탔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 정책에서 전국 시군 정책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 한 해가 됐습니다. 또한 우리 2019년 공모사업에서 37건의 719억 원의 중앙부처에서 예산과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의 그 몇 가지 사항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 합동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옥천읍 시가지 경관 조성 사업, 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다음에는 삼양 행복주택 건설과 마을형 공공주택 건설해서 719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공직자의 노력으로 지난해보다 300억 원이 더 증가된 예산으로서 2019년도에는 우리 모두 공직자들이 정말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옥천 군민분들의 수건이기도 했고 1년간 굉장히 공을 들여온 사업이기도 했던 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공모 사업 이외에도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이 18년도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풍부한 우리 산림 자원에서 천연 원료 물질을 추출을 해서 바이오 산업화로 제2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65억 원이 됐고요. 이 사업을 우리가 확정짓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우리 산림국 우리 관계자들과 또 우리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덕흠 국회의원의 역량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업에 주된 그런 지역이 옥천군 이원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규모로서는 13헥타르의 땅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산림바이오 비즈니스 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이 비즈니스 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원료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고요. 또한 종자 공급 및 양묘기술센터를 설치를 해서 우량 종자와 묘목을 공급하게 됩니다. 예. 또한 생산단지 조성을 해서 원료 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전국 묘목의 메카로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북에서는 현재 이 바이오 산업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좀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하고 또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죠. 남부권에서는 또 옥천이 그 거점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향후 우리 의료기기 산업은 웰니스 트렌드로 향후 5년 동안은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아주 유망 사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옥천군에서는 2011년에
우리 가풍리 일원에 의료기기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93.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요. 3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좀 얻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제2의료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의료기기 단지는 특성에 적합한 우리 친환경 산업인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하는 데 주안점이 되겠고요. 또한 여기에 대한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규모로서는 10만 평 규모로서 우리 고용 창출을 3,512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지역 경제 활성화로서 8,600억 원 정도의 지역 개발 경제성에 유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흥미로운 또 소식을 또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도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군민에서 또 군수님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자, 옥천은 사회 소외계층 정주 여건 강화, 그리고 또 젊은 층이 대도시로서의 전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좀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전국의 시군 중에서 또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감소가 크게 걱정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서 또 대도시 전출을 막기 위한 그런 방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이 앞으로 정주 여건, 우리 근로자들이나 학생, 신혼부부들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복주택 건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서 200세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이 부분도 공모를 해서 100세대를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세대의 임대주택 성향으로서 공급이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기업이 445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들이 6,500명인데 그 6,500명의 근로자 속에서 48%인 3,100명 정도가 다 관외에서 거주하면서 옥천에 출퇴근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옥천으로 끌어당겨서 옥천의 인구 유입의 하나의 정책으로서 큰 발돋움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또한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한 옥천군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죠. 예. 고용률 71%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 민선 7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건데, 뭐 민선 6기 때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옥천 경제종합센터가 설립이 된다 들었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옥천 경제종합센터를 운영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기업이 앞으로 우리 종합센터를 이용해서 구인 구직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더 세밀하게 그런 종합센터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앞으로 경제 회복, 경기 회복을 위해서 가게 점포 리모델링비를 20억 원을 세워서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한 점포당 2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가게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또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에 2천만 원 대출에 2%에 지원했던 그런 이자 보존액을 향후 5천만 원 대출의 3%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예. 또한 우리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향후 구인구직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 우리 경제종합센터를 이용을 해준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고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서 16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2019년도에는 320명의 청년 일자리를 유발을 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2023년까지 행복주택 200가구가 지금 뭐 건립되는 이 호재도 예. 굉장히 좋지만 예.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효과들이 좀 있겠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가장 큰 기대 효과 어떤 것들을 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인구 증가의 요인이 생기고요. 예. 또 그분들이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 상권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필히 인구 유입 정책에 관련해서는 꼭 우리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게 꼭 성공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옥천군의 모든 공직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 부분에 열심히 지금 활동을 통해서 인구 유입 정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말에는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해서 인구가 감소했던 그런 부분들이 12월 말에는 13명의 인구가 예. 증가하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것이 청년 인재 보유가 또 지역의 한편으로는 경쟁력과 또 연결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도 청년 일자리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할 텐데 예.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뭐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혹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옥천의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농촌에서 인력들이 일자리 창출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 관내에 도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를 지금 19년도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40억 원의 예산을 도에서 100%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500명의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을 때 지역의 그런 대학교로서의 그 어떤 공부하는 여건이 좀 개선이 되고 또 학생들에게 500명이란 그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서 지역 경제 활동을 했을 때 지역의 기업에도 갈 수 있고 또 졸업 후에는 지역 내에 무수한 기업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지들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또 농촌 분들에게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경쟁력 있는 농촌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획들이 좀 준비가 되어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 또 이 특화 작목인 복숭아를 육성하는 이 브랜드 사업을 좀 만들겠다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들, 농촌 정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경쟁력 있는 농촌을 위해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 비단 옥천군뿐만 아니고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모두가 이게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저희 옥천군에는 더 어려운 부분이 우리 전체 면적의 83.8%가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관행농업으로서는 정말 힘든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정부에서도 또 환경부나 이런 부분에서도 관행농업보다는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 농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우리 지역 내에서 모든 그 농민들한테 새로운 각오로다가 이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기술 보급과 또 예산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겠고요. 또한 우리 그 지역 내는 포도와 복숭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도로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는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포도보다는 복숭아가 포도와 우리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860 농가가 지금 복숭아 재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옥천의 브랜드 가치는 높이기 위해서는 복숭아로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품종 개량을 통해서 또 기술 보급,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가는 그런 복숭아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살짝 여쭤봐도 지금 괜찮습니까? 오늘도 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복숭아 농가들이 실용 교육을 새롭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예.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의 친환경 농법으로서의 복숭아를 생산해서 정말 당도가 좋고 정말 브랜드 가치가 있는 복숭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늘 항상 연구하고 이렇게 실전에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옥천 하면은 복숭아가 떠오를 만한 뭐 캐릭터, CI 같은 것들 로고도 생기고 이와 관련된 뭐 축제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물론 지돌이 이제 7월 말쯤에서 예. 복숭아 축제를 합니다. 그때 오시면은 여러 가지 그 품종의 복숭아를 시연도 해보고 또 그걸 맛도 보면서 우리 내방객들한테 그 좋은 품질의 복숭아를 판매도 하고 또 전국에 또 홍보도 해서 그 복숭아 축제 시기에는 전국에서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옥천의 복숭아를 아주 맛있게 또 한 박스씩 이렇게 사가시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쭉 복숭아로 사랑받기 위한 옥천이 되려면 또 노령화, 고령화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발맞춰서 또 다른 센터들이 건립이 돼야 되고 또 이와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좀 만들어져야 할 텐데요. 예, 예. 그래서 그럴까요? 이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뭐 노인 시설을 위한 시설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민선 7기 들어서 그동안에도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했지만 특히 우리 장애인에 대한 그런 배려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서 장애인이 우리 옥천 군민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을 좀 더 낮게 해주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15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그 장애인 복지관도 신축이 되겠고요. 또한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 나눔 센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종량제 봉투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금 신설 준비 중입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더 완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우리 옥천군의 28.8%가 노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70세 노인들에게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체 무료로 다 이렇게 해드리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70세 노인 어르신들에게 앞으로 교통수단에 대한 것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대와 같이 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복지 정책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도 교육복지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그 어린이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벌써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무상급식의 질을 저희들 옥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그동안에 교육병비 보조를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없게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옥천군 장학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의욕이 좀 있게끔 하는 데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또한 우리 학생들이 교통이 불편한 부분에는 2km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교통비 지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또한 금년도부터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숫자는 720명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동복과 하복이 3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립형 지역 아동센터를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청산면과 청성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립형 지역 아동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방과 후에는 그 아동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이야기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교통비 지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아이들이 교통비를 뭐 받을 수 있는 것이 뭐 2km 근거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기준 같은 건 어떻게 2km 이내는 정합니까? 교통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요. 2km 이상 되는 거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 다니면서 왕복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은 지금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까? 학생들의 그 자기 연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그럼 직접 다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교통비 지원이라는 것이 옥천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자기 지역 내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교통비 지원은 불필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면 단위에서 읍 단위로 나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통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뭐 교통버스 같은 경우에도 좀 노선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지금은 우리 그 옥천구는 교통에 대한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학교에 갈 수 있는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는 무조건 배치가 돼 있고 또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다람쥐 택시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택시가 직접 들어가서 교통수단을 도움을 줌으로써 정말 우리 국민들은 정말 불편함이 없이 그런 부분에서는 참 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복지는 정말 혜택이 좀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대가 많이 되는 옥천군인데요. 저희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정주영의 시인이 고향이 바로 이 옥천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문학축제인 지용제가 2년 연속 지금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거듭이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좀 이루어진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주돌의 문학축제는 그동안에 우리 정주영 시인에 대한 그 축제로서 계속 이어왔고요. 18년도하고 17년도 연속 2년 동안 도 최우수 축제로 자리매김해서 7천만 원의 포상금도 이렇게 받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국에서의 그 문학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지용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심포지엄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현대시의 거장으로서의 우리 지용 선생이 지난 해에는 근관 문화훈장을 이렇게 수훈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더 우리 지용문학축제가 더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많은 그런 그 우수한 그 축제로 발돋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문학축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정주영 시인에 관련해서는 중국의 항주대학에서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거기서 대학생들과 정주영에 대한 문학 포럼을 같이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주영 시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세계화식으로 중국에도 알리고 또 일본에는 또 동지사대에 130년 된 동지사대에 보면은 윤동주 시인하고 정주영 시인께서 그 학교를 다니신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우리가 옥천군에서 그분의 흉상을 두 분을 이렇게 모셔오는 자리도 있고 합니다. 학교 내에. 그래서 앞으로 그 동지사대 내에서도 정주영 포럼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문학을 알리고 우리 정주영 시인에 대한 문학을 일본 학생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알리고 있고 또 동포들이 많이 참여해서 아주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축제가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리 정주영 시인은 누구나가 또 향수라는 그 시로다가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문학을 공부하는 우리 학도들에게는 정주영 시인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국문학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로다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지용 시인에 대한 모든 그 흔적은 앞으로 옥천의 큰 관광 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자 이런 축제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 축제와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 시 제목에서 이름을 따지은 옥천향수 백리라는 자전거길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천에서는 현재 관광 명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뭐 자연 환경을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명소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관광객 수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관광 명소 활성화시킬 방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는 우리 옥천이 이 관광 인프라가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자전거길 향수 백리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게 좀 쇠퇴되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참 향수 백리와 향수 30리길의 자전거 도로를 내서 서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프라로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 내에서는 여러 곳에 그 관광 자원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국에서는 뭐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지만은 관광 인프라는 아주 저조합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전체 관광객을 100으로 봤을 때 제천, 단양이나 이런 데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이 뭐 8%, 7% 정도 차지하고 옥천은 겨우 불과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관광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많은 투자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이 이제 9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체류형 문화관광 명소로서 지금 발돋움하기 위해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숙박시설이나 전통문화 체험 놀이시설 이걸 함으로써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체류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기존에 우리 장계 관광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우리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킨다면은 우리 전국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장계 관광지 내에는 사업 내용으로서는 이제 전통 음식거리도 만들고 또한 유수 호스텔도 건립을 하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스카이워크나 출렁다리 등을 설치를 해서 아주 그 명소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됐을 때는 정말 최소 100만 이상의 그 관광객이 유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르는 그 어떤 그 경제적 유발도 100억 이상의 그 경제적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관광 단지로서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일단 완공까지는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완공은 그 지금도 연구 용역이 끝나고 문광문화환경부에 제가 계속 서류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3, 4년 내에는 완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재까지 뭐 전통문화체험관, 체류형 관광 뭐 조성 사업이 좀 된다고 하면 일단은 옥천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솔직히 뭐 이 한 곳만 보고서 누군가 오지는 않겠죠. 이와 관련된 연계 사업들이 좀 다양해야 할 사업이 이제 거기 장계리 주변에 그 수북 장계가 녹색 탐방로가 있습니다. 5.3km 정도 구간인데 지금 공사가 한창이고요. 그러니까 대청댐을 이용한 주변에 탐방로가 이제 주어지는데 아마 이것이 완공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장계리의 그 관광 명소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흥미로운 그런 관광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기존의 그 슈퍼레트 사업 우리가 지금 한창 중인데요. 장령산의 그 자연 휴양림에
휴프레트 사업을 우리 150억을 투자해서 지금 한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피톤치드가 높다는 곳이 우리 옥천의 장령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피톤치드가 높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휴문화센터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치유센터, 또 태교 숲이나 숲속 음악당, 테마 식물원 등을 설치를 해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피톤치드라고 하면 이제 자연의 냄새를 좀 맡을 수 있고 공기를 예. 좀 많이 마시면서 이게 깨끗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죠. 뭐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이 훼손될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뭐 대책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오시면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예. 어쨌든 그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이제 주무시면서 체류를 하면서 즐기는 그 사업인데 무분별하게 산에 올라가서 무슨 산림을 훼손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그 전망대나 이런 데는 데크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고요. 또 일반 그 임야를 산에는 들어가서 활동하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 관광지 내에 통로를 이용한 그런 힐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옥천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이 생선국수 거리인데요. 뭐 옥천이 항상 뭐 생선국수로 유명했었던 지역인데 이렇게 거리를 조성했다라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우리 옥천 청산면에는 예. 금강 상류 지역으로서 우리 복청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각종 민물들이 과거부터 많은 민물들이 생성하던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 60년대에 그 농업인들이 과거에 농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물 생선을 잡아서 푹 과가지고 끓여 먹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때는 이제 그 민물고기를 끓여서 그 육수에 의해서 쌀을 넣어서 죽을 끓여 먹던 시기였고요. 이제 그게 점차 발전이 돼서 최근에는 그 육수에다가 국수를 넣습니다. 그래서 생선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우리 특화거리로서 지난 해에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특화거리에 대한 그런 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소를 더 확장을 해서 특화 음식으로서 지금 준비해서 영업을 한참 중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평일날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업소에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습니까? 많은 내방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우리 생선국수가 맛도 담백하고요. 또 소화도 잘 되고 해서 아주 그 식도락가들한테는 정말 그 애호를 받고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옥천군이 또 특별한 것을 또 해냈네요. 이 조직 개편 시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한 허가 처리과를 신설을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도 궁금합니다. 허가 처리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국에서도 자치단체에서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든 이유는 옥천에 오는 기업을 하고자 하는 오시는 그런 분들 또 일반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만든 허가 처리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그 어떤 업무에 있어서 농지 전용이라든지 산지 전용 또 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막기 위해서는 이 부서가 여기저기 산재에 있습니다. 예. 이런 산재에 있는 부서를 다니기가 쉽지 않고요.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화시켜서 한 그 사무실 내에서 집중화를 시켜서 어떤 민원이든지 한번 오기만 하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같이 탁자에 앉아서 그 업무에 관한 것을
같이 민원인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합당한 그런 서류가 들어오면은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그 민원인들이 정말로 그 불편함이 없게끔 하기 위한 그런 처리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감히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민선 7기 출범한 지 한 6개월가량이 반년가량이 좀 지났습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그 반년가량 현장 소통 좀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현장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관련한 것은 직접 제가 많이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과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늘 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기관 산업이나 이런 것도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도 챙길 겸해서 늘 현장에를 잘 다니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군민과 좀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도 군민과 이렇게 소통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생각하시고 있는 계획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당연히 군수로서는 군민과 소통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소통이 빠지면은 군수로서의 역량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늘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스피커를 높이기보다는 안테나를 높여라.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우리 군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리매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소통의 역할로서 어디가 됐든 누구가 됐든 가리지 않고 항상 대화로서 모든 업무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군수님을 보면요. 예. 또 뭐 민선 6기 때는 고배를 좀 마셨고 또 민선 7기에 오시기 전에 20대 총선에서도 이 당선권을 조금 못 잡았지만 이번에는 민선 7기 때 7.8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군수님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민선 7기 그래서 조금 더 뜻깊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올 한 해 각오 같은 것들 한마디 하시고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물어주시니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 5기 때는 제가 도의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선 6기 때는 군수 출마해서 낙선에 고배도 마시고 또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신청을 해서 비례대표 번호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포기를 하고 민선 7기 들어와서 군수 출마해서 우리 군민들이 염원 속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고마움을 정말 제가 은혜로서 갚아야 되는 것이 군정을 잘 이끌어 가야만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뭐 민선 7기 사실 반년간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작지만 큰 성과를 좀 거둔 해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올해 2019년은 군정 목표를 좀 구체화하시고 또한 뭐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중대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시기 끊임없이 국민들과 좀 소통을 하시면서 군정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길 좀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재종 옥천 군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요일 오후 2시에 이호상 기자와 함께하는 시사의 정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